법정이 술렁입니다. 피해자는 치매 환자입니다. 증언 능력이 변호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휠체어에 앉아있던 79살 할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치매, 내가 연기한 거야. 떨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흐리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6개월 동안 저 자식이랑 저 여자 하는 짓 다 지켜봤어. 판사도 방청객도 피고인석의 남자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한 주부였던 한 여자와 치매 연기를 한 시어머니. 이들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그럼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뜹니다. 이정아 54살, 28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부엌으로 향합니다. 시어머니 아침 식사, 남편 도시락, 저녁 반찬 준비. 3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79살 시어머니 최영란이 방에서 나옵니다. 손이 떨립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지? 화요일이에요, 어머님. 화요일. 그래. 6개월 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즘 들어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정아야, 밥 줘. 지금 드리는 중이세요. 아, 그래. 미안해.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놓칩니다. 국을 엎지르기도 합니다. 정아가 닦아줍니다. 남편 한민석이 나옵니다. 56살 건설회사 부장입니다. 나 운동 가. 아침은요? 거기서 먹어. 프로틴 쉐이크로. 요즘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6개월 전부터 피트니스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운동, 저녁 운동. 집에 없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여보, 오늘 제 생일인데. 아, 맞다. 저녁에 케이크 사올게. 문이 닫힙니다. 정아는 혼자 남은 밥상을 치웁니다. 시어머니가 또 물어봅니다. 오늘이 며칠이지? 화요일이에요, 어머님. 아, 그래. 같은 질문을 하루에 10번도 넘게 합니다. 정아는 10번을 똑같이 대답합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릅니다. 정아야. 네, 어머님. 달려가 보니 화장실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화장실이에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손을 잡고 화장실로 안내합니다. 30년을 산 집인데 길을 잃습니다. 오전이 지나갑니다. 점심을 먹입니다. 낮잠을 재웁니다. 오후 3시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어봅니다. 민석이는 어딨어? 회사 가셨어요. 회사? 민석이가 벌써 회사를 다녀 30년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들이 아직 대학생인 줄 압니다. 어머님, 민석 씨는 지금 56살이에요. 뭐? 56? 거짓말.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시간의 감각을 잃었습니다. 저녁 6시 남편이 돌아옵니다. 운동복 차림입니다. 케이크는요? 아, 깜빡했네. 내일 사줄게. 정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28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녁을 차립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먹습니다. 정아도 먹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시어머니가 약을 먹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을 흘립니다. 정아가 닦아줍니다. 밤 10시 시어머니를 재웁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봅니다. 정아는 설거지를 합니다. 여보, 응?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뭐가? 어머님 수발이. 하루 종일. 원래 며느리 역할 아니야? 나도 바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벌써 코를 골고 있습니다.
정아는 천장을 봅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겠지. 또 같은 하루겠지.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정아는 몰랐습니다. 내일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이 될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정아의 54번째 생일입니다. 새벽 5시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밥을 하고 반찬을 준비합니다. 작년에도 케이크 못 받았지. 올해도 그러려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28년 동안 배웠습니다. 아침을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시어머니를 씻깁니다. 오전 11시 현관문이 열립니다. 남편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회사는요? 할 얘기가 있어서. 남편의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뭔가 심각합니다. 거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이혼 합의서. 이게 뭐예요? 보면 알잖아. 도장 찍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왜 갑자기? 난 28년 동안 답답했어. 뭐가 답답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다 희생했어. 어머니 수발에, 집안일에. 우리 둘만의 시간은 없었잖아. 정아는 말문이 막힙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게 며느리 역할 아니야? 그럼 남편 역할은 뭔데요? 돈 벌어오는 거지. 난 회사에서 죽어라 이랬어. 정아는 웃음이 나옵니다. 허탈한 웃음입니다. 도장 안 찍을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그때 현관문이 열립니다. 젊은 여자가 들어옵니다. 38쯤 되어 보입니다. 몸매가 좋습니다. 운동복 차림입니다. 오빠, 끝났어? 정아는 그 여자를 봅니다. 남편을 봅니다. 누구예요? 여자가 웃으며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예요. 민석 오빠 약혼자고요. 약혼자? 네. 이혼하시면 바로 재혼할 거예요. 여기 집 생각보다 넓네요. 방이 몇 개예요? 정하는 숨이 막힙니다. 당신, 언제부터? 2년 전부터 피트니스에서 만났어. 지혜는 요가 강사야. 2년 동안 나는, 당신은 몰랐지. 난 행복했어. 시어머니 방문이 열립니다. 최영란이 나옵니다. 손이 떨리고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지혜가 영란을 봅니다. 어머, 이분이 시어머니세요? 생각보다 괜찮으시네요. 누구야 너? 안녕하세요 어머님. 곧 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뭐? 이 집 며느리는 정아야. 영란이 지팡이를 휘두릅니다. 당장 나가라고. 민석이 어머니를 밀어냅니다.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세요. 치매 있으시니까 흥분하시면 안 돼요. 치매? 난 멀쩡해. 저 여자 당장. 어머니. 민석이 어머니를 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습니다. 정아는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소파에 앉습니다. 저도 앉아도 되죠? 곧 제 집이 될 곳인데. 도장 찍어. 남편이 다시 서류를 내밉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눠. 이 집은 어머니 명의니까 상관없고. 정아는 펜을 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28년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도장을 찍습니다. 잘 생각했어. 짐은 2주일 안에 싸서 나가. 어머님은요? 요양원 알아볼 거야. 당신이 돌볼 필요 없어. 정아는 일어섭니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고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울 수도 없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28년 동안 나는 대체 뭐였을까?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민석과 지혜가 웃고 있습니다. 정아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방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이틀 후 정아는 짐을 쌌습니다. 28년의 흔적을 2개의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석과 지혜가 인테리어 카탈로그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벽지 바꾸고 소파도 새로 사자. 좋아요, 오빠. 완전 새 집처럼 만들어요. 정아는 그들을 보지 않으려 애씁니다.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살짝 열립니다. 정아야. 영란이 손짓합니다. 들어오라는 신호입니다.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영란이 문을 닫습니다. 어머님. 영란이 침대 밑에서 낡은 보따리를 꺼냅니다. 천으로 만든 보따리입니다. 이거 가져가. 이게 뭔데요? 쓰레기야. 버려. 근데 열어보고 버려. 영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정아는 영란의 손을 봅니다. 멈춰 있습니다. 지팡이도 짚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손이 빨리 가. 저 자식들이 오기 전에. 영란의 눈빛이 또렷합니다. 치매 환자의 눈빛이 아닙니다. 어머님, 지금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절대 여기서 열지 마. 꼭 밖에서 열어. 문 밖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뭐해? 영란이 재빨리 보따리를 정아의 캐리어에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팡이를 짚고 손을 떨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정아 씨랑 뭐해요? 민석이 문을 엽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 정아가 인사하러. 이제 나가세요. 짐 다 쌌죠? 정아는 캐리어를 끌고 나옵니다. 영란을 뒤돌아봅니다. 영란이 손을 흔듭니다. 떨리는 손으로. 잘 가. 어머님, 몸조리 잘하세요. 현관문을 나섭니다. 요양원은 다음 주에 보낼 거니까 알아서 잘 있어. 민석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정아는 복도에 서 있습니다. 28년을 산 집, 이제 남의 집이 되었습니다. 친구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줌마, 무슨 일 있어요? 기사님이 묻습니다. 정아는 자신이 울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친구 집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는 출근해서 없습니다. 열쇠를 받아뒀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그때 캐리어 속에서 보따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준 거.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보따리를 엽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USB 3개였습니다. 검은색 USB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1, 2, 3. 이게 뭐지?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서 출력 서비스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습니다. USB 1번을 꽂았습니다. 동영상 파일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모텔 입구 CCTV 영상이었습니다. 남편과 지혜가 들어갑니다.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2년 전. 두 번째 파일. 같은 모텔. 1년 반 전. 세 번째 파일. 다른 모텔. 1년 전. 수십 개의 파일들. 모두 남편과 지혜의 모텔 출입 영상들이었습니다. 정아는 입을 막습니다. USB 2번을 꽂았습니다. 문자 메시지 캡처 이미지들입니다. 자기야, 오늘 뭐 입고 나올까? 그 빨간 원피스? 내가 사준 거. 이것도 카드로 살까? 그래. 회사 법인카드 있잖아. 수백 장의 문자들. 남편이 회사 돈으로 지혜에게 명품을 사준 기록들이었습니다. USB 3번을 꽂았습니다. 녹음 파일들입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완전 바보 됐어. 치매 걸려서
요양원 보내야겠다. 그래야지. 집에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 정하는 소리를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진들, 서류들, 편지 한 통. 정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익숙한 글씨체입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입니다. 떨림없이 또박또박 써내려간 글씨입니다. 정아야, 나는 치매가 아니다. 연기했어. 6개월 전 내 남편이 젊은 여자 데려오는 거 봤어. 새벽에 몰래 우리 집 앞까지 데려다 주더라. 입맞춤하는 거 창문으로 다 봤지. 그날부터 연기를 시작했어. 손 떨고 길 잃고 같은 말 반복하고. 내가 바보가 되면 저 자식들이 방심할 거라 생각했거든. 6개월 동안 지켜봤어. 내 남편이 뭐 하는지, 저 여자가 뭐 하는지. USB 1번은 외도 증거야. 모텔 CCTV는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받았어. 2년치 기록이 다 있어. USB 2번은 문자 메시지야. 내 남편 핸드폰 잘 때 몰래 봤어. 스크린샷 찍어서 내 폰으로 보냈지. 회사 돈으로 명품 사주는 것도 다 있어. 횡령이야. USB 3번은 통화 녹음이야. 내 남편이 나한테 전화할 때마다 녹음했어. 나를 바보 취급하고 요양원 보낸다고 웃으면서 얘기하더라. 보따리 안에 사진들도 있을 거야. 저 여자 서지혜. 일주일에 3번씩 우리 집에 왔어. 내가 장 보러 나간 사이에. 나한테 밥도 안 줬어. 아침 거르고 점심도 거르고. 저녁 되어서야 내가 와서 밥을 먹었지. 방에 가두기도 했어. 화장실 가고 싶다고 했더니 기저귀 차라고 하더라. 58살 여자가 79살 노인한테 빨리 죽으면 좋겠다. 집도 넓어지고. 저 여자가 한 말이야. 내 방문 앞에서. 내 남편은 옆에서 웃었어. 나는 그걸 다 휴대폰으로 녹음했어. 몰래 카메라도 설치했어. 사진도 찍었어. 전부 증거야. 서류들도 있을 거야. 강남 아파트 등기부등본. 정아야, 그 집 4명이야. 10년 전에 내가 내 이름으로 해뒀어. 시가 15억이야. 예금 통장 7개. 총 9억 원. 전부 4명이야. 내 남편은 몰라. 나만 알아. 유언장도 있어. 변호사 통해서 공증 받았어. 내 전 재산을 내게 상속한다고. 정아야, 이 증거들 가지고 내 남편 고소해. 외도죄는 이제 없어졌지만 민사로 위자료 받을 수 있어. 노인학대는 형사처벌이야. 징역 갈 수 있어. 횡령도 마찬가지야. 회사한테 고발하면 저 자식 해고될 거야. 변호사는 김태훈. 내 친구 아들이야. 전화번호 적어놨어. 전화해. 상담은 이미 받아놨어. 내 이름으로. 정아야, 28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나 돌보고.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내 남편은 뭐라 했어? 원래 며느리 역할이라고 했지. 나는 그게 제일 화가 났어. 내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며느리도 사람이야. 아내도 사람이야. 28년 동안 헌신했으면 그만한 대접을 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준비한 거야. 6개월 동안 치매 연기하면서. 이 보따리가 내 무기야. 이제 내가 반격할 차례야. 절대 뒤돌아보지 마. 절대 용서하지 마. 저 자식은 내 인생 28년을 버렸어. 너도 저 자식 버려. 이제 내 인생 살아. 내가 하고 싶었던 것 해. 내 돈으로 내 집에서. 나는 요양원 안 가.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사랑한다, 정아야. 내 진짜 딸. 최영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정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시어머니는 연기를 했습니다. 치매 환자 연기를 손 떨고 길 잃고 같은 말 반복하면서 정화를 지키기 위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 안의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정말 정화 명의였습니다. 통장들, 정말 정화 명의였습니다. 유언장,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이었습니다. 사진들, 지혜가 영란을 학대하는 사진들, 선명했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김태훈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저, 이정아라고 합니다. 최영란 어머님께서, 이정아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정아는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보따리를 다시 챙겼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김태훈 변호사 사무실, 3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정아를 맞이했습니다. 이정아 씨 앉으세요. 최영란 어르신께 미리 다 들었습니다. 정아는 보따리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변호사가 USB를 확인했습니다. 사진들을 봤습니다.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정아 씨, 이 증거들이면 충분합니다. 정말요? 남편분은 3가지 죄목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노인학대,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횡령.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노인학대는 형사처벌입니다. 징역형 가능합니다. 서지혜 씨도 방조제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외도는 이제 처벌이 안 된다고. 맞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위자료는 청구 가능합니다. 2년 동안의 증거가 있으니 충분히 받아낼 수 있어요. 횡령은요?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선물 구매.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회사에 고발하면 해고, 사유가 됩니다. 정아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고소하세요. 꼭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사흘 후 민석의 집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한민석 씨 계십니까? 네, 제가 한민석인데요.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뭐, 노인학대? 무슨 소리예요? 부인 이정아 씨가 고소하셨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 경찰서에서 말씀하세요. 민석은 경찰차에 탔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이게 뭐죠? 형사가 USB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민석과 지혜의 모텔 출입 영상. 날짜가 선명했습니다. 이건 부인께서 제출하신 증거입니다. 2년 동안의 기록이네요. 다음은 문자 메시지 캡처본.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 구매하신 거 맞죠? 그건 횡령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 지혜가 영란을 방에 가두는 사진. 밥을 주지 않는 사진. 이건 어디서? 최영란 씨께서 직접 촬영하신 겁니다. 몰래 카메라와 휴대폰으로요. 어머니가 치매 있는데 치매가 아니셨답니다. 연기하신 거죠. 민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완전 바보 됐어. 치매 걸려서.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요양원 보내야겠다.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야지. 집에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 민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저는 잘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 민석의 상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한민석 부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증거가 있다고요? 이정아의 변호사에게서 온 공문이었습니다. 감사팀 즉시 조사 시작하세요. 일주일 후 민석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민석 씨 법인카드 사적 사용건으로 징계위원회 결과 해고 처분입니다. 그리고 횡령액 3천만 원 변상하셔야 합니다. 부장님, 제발 규정입니다. 나갈 준비하세요. 민석은 짐을 쌌습니다. 20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민석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지혜도 같이 고소당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구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구해보겠습니다만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재판 전날 밤 민석은 정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아니 정아 씨, 무슨 일이세요? 고소 취하해 줄 수 없어? 내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안 됩니다. 정아야 제발. 나 징역 가면 어떻게 살아? 저는 28년 동안 어떻게 살았나요? 그건 28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당신 뒷바라지 했어요. 어머님 수발 들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2년 동안 바람 피우고 저한테 이혼 서류 내밀고 젊은 여자 데려왔죠. 미안해. 정말. 어머님한테는요? 요양원 보낸다고 웃으면서 얘기했죠. 빨리 죽으면 좋겠다고 한 여자 옆에서.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에서 뵙겠습니다. 정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형사 재판 당일 법정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방청객들, 기자들, 민석과 지혜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습니다. 피해자 최영란 씨,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영란이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고개가 흔들렸습니다. 간병인이 휠체어를 밀어 증인석 앞까지 왔습니다. 민석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는 치매 환자입니다. 증언 능력의 문제가 이에 있습니다. 정아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직접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선서하시겠습니까? 영란이 떨리는 손으로 선서문을 들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마치 정말 치매 환자 같았습니다. 증인, 피고인 한민석과 서지혜가 증인에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영란이 대답했습니다. 기억이 잘 밥을 안 줬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침에 밥 안 줘서 배고팠어요. 민석의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보시다시피 증인은 제대로 된 진술을. 그때였습니다. 영란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손 떨림이 멈췄습니다. 고개 흔들림도 사라졌습니다. 치매, 내가 연기한 거야.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재판장님, 나는 6개월 동안 치매 연기를 했습니다. 판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증인,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 아들 저 자식이 젊은 여자 데려오는 거 보고 일부러 바보 흉내낸 거예요. 손 떨고 길 잃은 척하고 같은 말 반복하고 전부 연기였어요.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자식이랑 저 여자가 뭐 하는지 다 지켜봤어요. 나한테 밥도 안 주고 방에 가두고. 영란이 지혜를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앞에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빨리 죽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건 지혜가 말하려 했지만 영란이 계속했습니다. 내 며느리 정아는 28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나 돌봤어요.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주고. 그런데 내 아들은 나 한 번도 안 돌아봤어요. 어머니, 민석이 말했지만 영란은 듣지 않았습니다. 정아가 아프다고 하면 뭐라 했어? 원래 며느리 역할이라고 했지. 28년 동안 헌신한 사람한테.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 진정하시고. 재판장님, 나는 6개월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고 동영상도 받았어요. 전부 여기 있어요. 영란이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안에 내 아들이 저 여자랑 모텔 들어가는 CCTV 2년치 있어요. 회사 돈으로 명품 사주는 문자 메시지도 있고요. 나 요양원 보낸다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녹음도 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79살 먹은 내가 왜 이런 짓을 했겠어요? 내 며느리가 억울하게 쫓겨나는 걸 못 봐서예요. 영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떨림이었습니다. 28년이면 진짜 딸이에요. 내 친딸보다 더 잘해줬어요. 그런데 저 자식이 젊은 여자 만났다고 쫓아내? 그걸 어떻게 가만히 봐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정말 치매가 아니셨습니까? 아닙니다. 병원 진단서? 그것도 연기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증상 얘기하면 진단 내려주잖아요. 나는 배우였어요. 6개월 동안. 영란이 민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석아, 내가 정아한테 한 짓 똑똑히 봤다. 엄마로서 너무 부끄러웠어. 그래서 내가 정아 편을 든 거야.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정리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 증인의 진술 능력에 이해 있습니까? 민석의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USB, 사진,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변론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패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아는 영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괜찮아, 우리 딸. 두 사람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민석과 지혜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 법정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석과 지혜가 피고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한민석, 서지혜, 일어서십시오. 두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한민석은 노인학대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합니다. 피해자인 생모를 방치하고 공범인 서지혜와 함께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는 등 노인을 학대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피고인 서지혜는 노인학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인정합니다.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가 계속했습니다. 피고인 한민석의 경우 28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배신하고 외도를 저질렀으며 생모를 학대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 경위가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민석 씨, 이리 오십시오. 민석은 정아를 바라봤습니다. 정아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정아야, 미안해. 정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끌려나갔습니다. 민사재판은 2주일 후였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건이었습니다. 피고인 한민석은
원고 이정아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부부 공동재산은 8대2의 비율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분할한다. 민석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현재 수감 중이며 경제적 능력이 피고인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므로 기각합니다. 또 한 번의 망치 소리. 민석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민석이 다니던 회사 대표이사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민석 전 부장의 횡령건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은요? 3천만 원 청구합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액 전액입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민석에게는 또 다른 소송이 추가되었습니다. 한 달 후 교도소 면회실. 민석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면회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혜는 벌금을 내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 3천만 원 판결 났습니다. 돈이 없는데 출소 후에 갚으셔야죠. 그리고 위자료 1억도 있고요. 민석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민사재산 분할도 확정됐습니다. 예금, 주식, 퇴직금 전부 8대2로 나눠집니다. 내 몫은 고작 20%입니다. 외도와 학대가 인정되어 유책 배우자로 판정됐으니까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영란 씨의 재산은 전부 이정아 씨에게 상속됩니다.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됐습니다. 강남 아파트도 네. 15억짜리 아파트, 예금 9억, 전부 이정아 씨 것입니다. 민석은 벽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을 다닌 회사, 없어졌습니다. 28년을 함께한 아내, 떠났습니다. 집도, 돈도, 명예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민석은 독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정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하던 모습, 어머니를 돌보던 모습, 아무 말 없이 참던 모습. 나는 왜 몰랐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아는 영란과 함께 새 아파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15억짜리 아파트, 넓고 밝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방은 어머님 방으로 쓰세요. 고마워, 정아야. 제가 감사하죠. 어머님이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아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새벽 5시에 일어날 필요 없어. 네, 어머님. 이제 제 인생 살게요. 정아는 웃었습니다. 28년 만에 진짜로 웃었습니다. 영란도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모녀로 살자. 네, 어머님.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강남 아파트 거실. 정아는 아침 8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가 아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아야, 아침 먹자. 영란이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80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 아니야, 내가 할게. 너 어제 베이커리 일로 늦게까지 일했잖아. 정아는 홈베이커리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입소문이 났습니다. 어머님 빵 드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고마워.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모녀였습니다. 오늘 베이커리 매출 어땠어? 생각보다 잘 됐어요.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고요.
내 딸 자랑스럽다. 정아는 웃었습니다. 오후 3시 베이커리 가게 손님들이 빵을 사러 왔습니다. 사장님, 이 크루아상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정아는 행복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군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출소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아야. 이정아 씨예요. 남남이죠. 할 말이 있어서. 할 말 없어요. 가세요.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도소에서 많이 생각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어머니한테 얼마나 나쁜 자식이었는지. 정아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28년 동안 당신은 저한테 뭐였나요? 저는 당신 식모였어요. 당신 어머니 간병인이었고요. 아내로 대접받아 본 적 없어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 빌려줄 수 있어? 지금 일자리도 없고. 정아는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사과하러 온 게 아니라 돈 빌리러 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가세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정아는 돌아섰습니다. 정아야. 교도소에서 반성했다면서요? 반성은 혼자 하는 거예요. 제게 용서받으려 하지 마세요. 정아는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5년 후 정아의 베이커리는 3호점까지 생겼습니다. 직원도 10명이 되었습니다. 영란은 83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매일 베이커리에 나와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그럼 우리 딸 도와줘야지. 손님들은 영란을 좋아했습니다. 따뜻한 할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아와 영란이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님, 오늘 수익금 일부를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 기부했어요. 잘했어.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줘야지.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강했던 거야. 나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정아야, 행복하지? 네, 어머님.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내가 있어서. 정아는 영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54살에 시작한 새 인생. 이제 59이 되었습니다. 28년을 희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베이커리는 계속 커졌습니다. 직원들도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정아는 직원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소중해요.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세요.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것을 직원들에게는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란과 정아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노인학대 사건 나오더라. 안타깝죠. 우리는 그걸 이겨냈잖아. 우리가 증거가 돼준 거야.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보따리 속에 담겨 있던 진실. 그 진실이 정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정아는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 햇살 아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영란과 함께